안녕하세요 여러분, MKS입니다. 최근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시청역 사건인데, 먼저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요. 지금 시청역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조사기관은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사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전달드릴 말씀이 없고요. 오늘은 테슬라 차량이 급발진을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혹여나 그러한 급발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타서 얘기를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어떻게 급발진을 예방하려고 하는지 그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유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 기술을 좋아하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고 해가지고 물리적 연결이 없는 그런 핸들을 차용할 정도로 최신 기술을 많이 차용하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가 브레이크만큼은 유압식으로 다 연결이 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유압식으로 사용한다는 건 항상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토파일럿을 작동하고 달리고 있을 때 테슬라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을 보면은 실제로 이 테슬라 차량도 이 브레이크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작동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차들이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유압 브레이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를 끝까지 최대한의 힘으로 꽉 눌러서 밟은다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차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 노력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달리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통행량이 거의 없는 도로에 왔거든요. 만약에 주행 중에 이렇게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게 되면은 경고음과 함께 이렇게 양쪽 페달이 밟혔다라고 뜨면서 모든 전력을 제거시켜 버립니다. 뭐 물건으로 인해서 엑셀이 강제적으로 밟혀서 급발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악셀이 밟히거나 뭔가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우선적으로 먹을 수 있게 소프트웨어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기능이 또 있는데요. 과거에 미국에서 차고지 안에서 급발진이 일어나 가지고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했던 그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결국 조사 결과 악셀과 브레이크를 오인해가지고선 사고가 났던 건데, 어쨌든 그런 사고를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테슬라가 그 사건 이후에 OTA로 넣어준 기능이 있거든요. 메뉴에 오토파일럿에 가면은 장애물 감지 가속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켜놓으면은 사고가 아예 안 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처럼 전방에 물건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모르고 악셀을 밟았어요. 그렇다 해도 차는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장애물 감지 가속을 켜놓으면은 뭐가 좋냐, 뭐가 예방이 된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부딪히기 직전에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주기도 하지만, 부딪히고 나서 계속해서 악셀이 눌려 있다고 해도 2차적 피해가 없게 모터의 전력을 차단해 버려 가지고 차량이 멈춰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충돌을 막아준다는 기능은 아니고, 충돌이 일어날 때 최소화를 시켜준다 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발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최대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기술을 OTA로 넣어줬고요. 네 번째로는 설계 단계부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테슬라가 급발진을 예방하는 기술을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뭐 눈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페달을 밟으면은 페달에 센서가 있어서 그 센서를 통해서 브레이크든 악셀이든 작동을 시키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페달의 입력을 교차 점검하는 하드웨어가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의 하드웨어가 이 페달을 밟았을 때 이제 진짜 페달을 밟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에 있어서 페달이 밟았다고 인식이 되는 건지 교차 검증을 하고요. 그 외에 페달 자체에도 센서가 2개씩 달려 있습니다. 이 2개의 센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전력도 하나는 PCS에서 끌어오고 하나는 VC 프론트에서 끌어오거든요. PCS와 VC 프론트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영상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브레이크든 악셀이든 센서가 2개가 달려 있어서 그 2개의 센서가 값이 똑같아야지 이게 진짜 페달을 밟았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작동을 시켜줍니다. 하나의 센서는 뭐 50%를 밟았다고 들어오는데, 하나의 센서가 0% 밟았다라고 센싱이 들어오면은 어쨌든 2개 정보가 안 맞으니까 그 정보를 비교해서 오작동을 최소화시키고 있죠.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더 유용하게 작동을 하겠죠. 브레이크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작동됐으니까 밟는 순간 작동을 하고요. 그와 같이 교차 검증을 하는 거는 이렇게 페달 입력 시스템 뿐만 아니라 ABS나 아니면은 TCS 등 각종 안전 기능도 2개씩
센서들이 있어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다 이중으로 교차 검증을 하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계적 결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변태 같은 경우가 사이버트럭에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고 해가지고서는 물리적으로 조향축과 핸들이 연결 안 된 스티어링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조향축을 모터가 작동을 하는데, 그 모터가 작동을 정지를 하면은 핸들 주행 중에 안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걱정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조향축에 모터를 두 개를 달아가지고 하나가 죽으면은 하나로 작동이 되게 해놨고요. 그리고 바로 경고를 알려주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FSD 칩셋도 그렇죠. FSD 칩셋을 차량마다 두 개씩 넣어주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중에 하나의 FSD 칩셋이 다운이 되면은 다른 하나가 작동을 할 수 있게 칩을 두 개를 넣어놨어요. 두 개가 독립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고장나는 일은 최소화를 시켜놨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관련된 그런 칩셋이나 센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해놨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이나 차량의 오작동을 최소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차량에는 EDR이라고 사고 직전에 5초 동안에 차량의 상태를 기록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테슬라에도 EDR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EDR이라는 거는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하진 않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EDR 외에 추가로 자체 개발 로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건 테슬라만 독점적으로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건데, 하이 레졸루션 로그라고 해가지고 16비트 이상의 정보를, 요즘은 업데이트로 32비트로 기록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하이 레졸루션 로그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0에서 2ms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에서 2ms라는 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차량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로그를 해석한 거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핸들의 각도나 이런 것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럼 왜 이렇게 세밀하게 차량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역 엔지니어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인터넷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차잖아요. 이러한 세밀한 정보를 본사의 서버에 이렇게 항상 보내가지고서는 기계적이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를 감지해서 역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서 버그 리포트 라고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받아가지고서는 버그 같은 것도 수정을 한다는 거죠. EDR이라는 게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아서 사고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차량의 결함을 밝혀내는데 많이 도움이 안 되는데, 테슬라처럼 다른 회사들도 이런 하이 레졸루션 시스템을 채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테슬라에 기록된 하이 레졸루션 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도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제가 아닌 누군가가 차량을 운전해서 사고가 났었는데, 이 하이 레졸루션 로그 시스템을 테슬라를 통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사고 시점을 특정해서 제 차량을 사고내고 모르는 척 했던 사람을 잡았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도 궁금하시다면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로그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들어왔던 테슬라 급발진 관련 의심 사례들을 매우 깊게 관여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하이 레졸루션 시스템을 분석해 본 결과 100% 사용자가 페달을 오인해서 난 사고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급발진이나 기계적 결함을 막기 위해서 예방 시스템과 분석 시스템을 넣어놨는데,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2차 사고나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발진 상황을 직접 만들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악셀을 밟으면서 급발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급발진에서 가속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차를 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차량이 가속이 일어난다던가 뭔가 오류가 생겼을 때는 브레이크를 최대한 꽉 밟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이거는 테슬라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파킹 브레이크를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차량을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급간속을 하는데 내가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은 무조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파킹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고 있던 건 아니었는데 조금 속도를 더 높여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셀을 제가 밟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킹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정차를 해요. 여러분 보셨다시피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밟히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모터 출력을 차단하고 멈추거든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속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파킹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꼭 기억하세요. 꼭. 지금 제가 이게 모델 Y의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델 3나 S, 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컬럼이 없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모델 3 하이랜드로 왔습니다. 하이하, 팔기통 매트지입니다. 혹시 모델 3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가속이 된다 이럴 때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 아세요? 비정상적으로 가속이 된다. 브레이크를 밟아요. 맞아요. 세게 한 번 나눠벌지 말고. 아, 그쵸. 그게 제일 첫 번째로 할 거고, 테슬라에는 급발진이 일어날 때 작동하는 비상 시스템이 있거든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모르겠죠? 알려주실 건가요? 그 방법이 바로 파킹을 길게 누르면 돼요. 근데 지금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컬럼이 안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달리다가 파킹을 누르면은 터치 스크린을 터치를 해야 되나? 안 뜨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브레이크 밟으면 뜰 거예요, 아마. 브레이크 밟으면 뜨지. 네, 무조건 뜨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눌러서 파킹을 거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어려울 것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맞아요, 이 위에다가 만들었죠. 야, 여기 이제 잘 보면은 뭔가 계속 터치가 눌리네. 네, 글씨가. PRND 글자가 보이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거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PRND가 써있죠. 주행 중에 이 브레이크를 밟고 P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은 긴급 정지가 작동을 합니다.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주행 중에? 네. 무서운데? 그래도 연습해봐야죠, 실전으로. 일단은 이렇게 그냥 10km 미만에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볼게요. 주변에 안전한 거 확인하고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멈춰. 밟고 멈춰. 이렇게 양쪽 페달을 밟혔음 하면서 차단되잖아요. 이렇게도 멈출 수는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다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안 잡은 상태에서도 클릭하면 활성화가 되거든요.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속이 되고 있다 라는 가정 하에 주변에 차 없는지 보고 한번 P를 한번 눌러 볼게요. 한번 P를 길게 눌러요. 그러면은 우악! 네, 이렇게 바로 정지를 합니다. 오씨, 땀났어. 비상 상황에는 여러분 진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P 버튼을 길게 누르면 돼요. S나 X 같은 경우에도 밑에 비상 깜빡이 옆에 PRND가 똑같이 있거든요. 터치를 하면 활성화가 되니까 차가 비정상적으로 가속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바로 P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은 테슬라의 긴급 비상 정지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P가 아니라 원래 N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립이 아니라 파킹을 누르는 순간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버려요. 중립은 말 그대로 뉴트럴 상태로 만드는 거라 브레이크를 안 잡죠. 내가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되잖아. 그래도 되는데 이 P 버튼을 길게 누르는 거는 물리적인 브레이크까지 알아서 다 잡아주니까 모든 소프트웨어로 출력을 차단하고 브레이크까지 알아서 오토파일럿처럼 수동으로 다 밀어서 넣어서 잡아줘요. 근데 ABS 작동하는 느낌이 났어. 그쵸. ABS는 항상 작동이 되게 돼 있으니까 작동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뒤에 이제 파킹 브레이크까지 같이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속도에서도 내가 브레이크를 한 번 꽉 밟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방법이 되죠. 그리고 솔직히 터치 하나로만 된다고 기억하는 게 더 좋잖아요. 훨씬 그쵸. 간단하긴 하죠, 응급순간에. 세게 눌러야 되는구나. 톡톡이 아니라 좀 꾹꾹? 꾹꾹 오작동 반지를 위해서 꾹꾹 누르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테슬라가 어떻게 급발진을 예방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이런 비상 상황에서 차량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까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람이든 기계든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도 피해를 안 입고 2차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게 어떻게 긴급한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숙지를 하고 있다가 비상 상황에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비상 상황에 도움이 되니까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한 번쯤은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